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가치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가치 실현을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으로 정한 덕평 자연 휴게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한 후, 현재 덕평 휴게소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이 해결 방안들이 불러올 기대 효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평 자연휴게소는 영동 고속도로의 휴게소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강아지파크 달려라 코코를 개장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휴게소 매출 1위를 기록할 만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휴게소입니다. 조사를 통해 덕평 자연휴게소에는 강아지와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용객 중에는 달려라 코코라는 강아지 테마파크를 목적지로 하여 오는 고객들도 있었지만 이동 중에 강아지와 함께 휴게소에 잠시 들른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반려동물과 관련한 덕평 휴게소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들을 오래 머무는 고객과 짧은 시간 머무는 고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래 머무는 고객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에 장시간 할애할 것이나 짧게 머무는 고객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보다는 휴게소의 편의시설을 위주로 이용할 것입니다. 휴게소에 장시간 머무는 고객의 경우 반려동물 교육시설, 행동풍부화 시설, 반려동물 전용 물놀이장, 애견 호텔, 반려동물 용품 쇼핑,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휴게소에 단시간 머무르는 고객의 경우 주인이 휴식하며 반려동물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 반려동물 동반 식당, 동물병원, 반려동물에게 간단히 밥과 물을 먹일 공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무르는 시간별로 상이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별로 달라지는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 재방문 의사 등을 파악하여 해당 휴게소의 보완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설문조사 외에도 리스닝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재 덕평 휴게소가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가진 다른 휴게소보다 휴게소와 편의시설 사이의 거리가 먼 편이었고 운영 시간도 짧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반려동물 편의시설이 무료이지만 덕평 휴게소의 경우 요금이 비싼 편인 것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은 다른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소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현재 달려라 코코라는 반려동물 편의시설은 애견 호텔, 반려동물 전용 물놀이장, 행동풍부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휴게소에 머무는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휴게소에 머무는 고객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휴게소 이용 시간에 따른 행동과 사물 기반의 3A 프레임워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반려동물과 휴게소에 짧게 머무는 고객의 경우 특정 휴게소를 방문해야겠다고 계획하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주로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입장하여 허기를 달래고 반려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먹이려 할 것이며 반려동물이 아프다면 급하게 휴게소에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견주가 부대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반려동물을 무료로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에 데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액터가 필요로 하는 사물에는 반려동물의 입장이 허가된 식당, 사료를 파는 가게, 편하게 반려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먹일 수 있는 장소,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병원, 무료로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반려동물과 휴게소에 오래 머무는 고객의 경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이용이 주 목적인 고객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갈 것이고 행동 풍부한 시설에 들어갈 것이며 전용 물놀이장이나 애견 호텔을 방문하여 추억을 쌓으려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용품샵에서 판매하는 간식, 옷, 배변 봉지 등을 구별할 것이며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 액터들은 교육시설, 강아지 놀이터와 같은 행동 풍부한 시설, 전용 물놀이장, 애견 호텔, 반려동물 용품샵, 동반 카페 등의 사물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와드 클러스터링 군집 덴드로그램을 이용하여 휴게소에 머무는 견주 고객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식당과 동반 카페는 동반이라는 클러스터로 반려동물 교육시설, 행동풍부화 시설, 반려동물 물놀이장과 애견 호텔은 반려동물을 위한 콘텐츠 클러스터로 세 번째로 간단히 밥을 먹일 공간,
반려동물 용품 쇼핑, 견주가 휴식하는 공간, 반려동물을 풀어놓을 공간은 견주를 위한 편의시설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은 위급 상황 클러스터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LAD 토픽 모델링을 통해 휴게소에 머무는 고객의 견주의 고객 가치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시설과 고객의 만족 가치가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CAM 데이터를 통하여 해당 세그먼트에서 액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 가능한 식당을 원하는 고객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차에 두고 사람만 내려 식사해야 하고 사람이 식사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볼 사람이 없다는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에게 간단히 밥을 먹일 공간과 견주가 휴식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경우 그동안 거창하게 어디 들르지 않고 무료로 잠시 이용할 공간을 부재라는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선 만족도의 수치, 즉 해당 고객군의 정량적 만족도를 AI 알고리즘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 기반 감성 분석이 그것인데 프로젝트 2에 진행하였던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소셜 데이터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감성 점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식당은 없다고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단히 풀어놓거나 사료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은 있다면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현재 없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 만족도의 행렬 방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렬을 바탕으로 기회 점수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간단히 사료와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반려동물 동반 식당, 반려동물을 무료로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추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발산 워크시트를 세 경우로 나누어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히 사료와 물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은 꼭 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가 주변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좁은 차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게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며 휴게소의 배려를 고객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식당의 경우 식당과 외에 휴게소 별도 공간을 개조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 생길 경우 동물을 케어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무료로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의 경우 휴게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으며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간이 생길 경우 장시간 여행에 힘들어할 반려동물과 견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워크시트를 토대로 폼즈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반려동물과 함께 휴게소에 단시간 방문하는 고객들이며 사물에는 견주가 휴식하면서 반려동물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 반려동물 동반 식당, 반려동물에게 간단히 밥과 물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해당됩니다. 환경은 휴게소 내이며 메시지와 미디어는 SNS의 해시태그를 통해 덮은 휴게소의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알리고 위의 시설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사료와 물을 판매하는 공간, 반려동물을 케어하면서 밥을 먹기 위해 전용 의자와 목줄 제공, 반려동물 전문 사육사 배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센싱 루프 워크시트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휴게소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견주들을 위해 반려동물에게 간단히 밥과 물을 먹일 공간, 반려동물 동반 식당,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공간들을 마련할 경우 동물과 견주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통해 견주들의 불만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동물 훈련사, 반려동물 사료가 등과 협업할 경우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휴가가 가고 싶은 고객들의 니즈와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휴게소 방문객 수, 반려동물과 함께 휴게소 방문하는 고객 수, 반려동물과 함께 휴게소에 머무는 평균 시간 등을 데이터로 통해 휴게소에 지속적으로 방문할 고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먹일 공간을 제공할 경우 그동안 휴게소에서 안전 문제와 타 고객들로 인해 반려동물에게 편히 먹이지 못했던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휴게소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고객을 배려해준다는 경험 또한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은 그동안 식사할 때 반려동물을 차 안에서 혼자 두어야 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견주들에게 동물과 함께 휴게소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혼자 반려동물을 차 안에 두어야 하는 견주는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없어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동반 식당의 제공으로 동물들과 견주 모두 휴게소에서 온전히 쉬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풀어놓을 공간의 제공은 견주들의 편의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휴게소 화장실과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기 곤란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견주들은 반려동물을 마땅히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풀어놓을 공간이 생겨나면서 견주들도 편하게 휴게소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동안 잠깐이라도 뛰어놀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결과로 덕평 휴게소는 타 휴게소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벌리며 고객들에게 제 방문 의사를 고치시킬 것이고 다른 고객들에게 덕평 휴게소를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덕평 휴게소는 매출 1위라는 휴게소의 타이틀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